저도 한 명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 방송 볼 때마다 상당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어요. 진짜 이거 현재 내가 한 1주택을 남겼지만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남겼지만은, 이거 진짜 불안해서 살 수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 공포를 느끼는 와중에 반대급부로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할까요? 역대급 기회다. 또다시 거의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는 2014년 15년도 이때 샀으면 정말 괜찮은 가격에 살 수 있었던 그 시기였죠. 네. 그런데 그 시기가 이제 좀 있으면요 10년 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의 10년 주기 믿습니까? 금융경제의 10년 주기를 믿냐고요? 안 믿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98 리먼 쇼크, 98년도 IMF, 그리고 2008 리먼 쇼크, 그리고 2022 조금 시간이 더 지나긴 했지만은 14년 지났긴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연장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현재 금융 복합적인 전 세계적인 위기, 전쟁,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외에도 지금 중국하고 대만, 차이나와 쫑거하고 타이완, 네. 타이완 간에 한 몇십 년 됐죠? 여기도 1945년 이제 일본 일제가 이제 패망하면서부터 대만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본의 치하에서 벗어났지만은 결국 중국에 편입되지 않고 그 중국에서 하나의 중국을 위해서 서로 이제 공산당하고 국민당, 장개석하고 모택동이 싸웠죠. 네, 싸우면서 결국은 장개석이 패해서, 장개석이 장제스예요. 장제석이 이제 패하면서 대만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발전이 되었고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되면서 엄청난 속도로 가지 않습니까? 중국 보세요. 여러분, 대만하고 중국이 둘 다 가면은 물론 상해하고 북경은 단언컨대 뭐 엄청난 금융도시, 금융 허브지만은 고층 빌딩도 많고요. 그렇지 않은 서부 쪽 가면은 상당히 낙후된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낙후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대만 가보세요. 대만 인구도 적고 땅덩어리도 작지만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네. 아무튼 간에 현재 대만, 양안 간에 이런 대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긴장되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또 자이언트 스텝 또 한다고 0.75%까지 한 번에 올린다고 한 국가 대한민국 국가 외화 보유 양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인사 또 하고 갈게요. 네, 레이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니퍼님 반갑고요. 성윤님 반갑습니다. 파코님 반갑고요. 윤배님 반갑습니다. 최고진님 반갑고요. 네, 클로우 하우저님 반갑습니다. 네, 자, 라피타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미님 반갑고요. 네, 자, 우리 내사랑주님께서 세종씨 새뜸 10단지 보고 있는데 언제쯤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자, 내사랑주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세종시 박앤셀 끝났습니다. 네, 올해가 지나가면 끝나갑니다. 네, 끝납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실거주라면 지금 당장 들어가셔야죠. 그냥 올해 빨리 들어가세요. 다른 거 제거하지 마시고 그냥 빠르게 진입을 하세요. 네, 새뜸마을 10단지 네, 들어가셔야죠. 네, 왜? 박앤셀 끝난다니까요. 왜? 입주 물량 없다니까요. 세종시에. 자, 세종시 아파트 가격대를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여기 말고 이렇게 세롬동을 쳐볼까요? 세롬동을 쳐보면 자, 4단지 캐슬 파밀리의 아파트가 2017년도 4월에 지은 6년차 아파트예요. 발음이 확 꼬여버리네요. 네. 자, 세롬동에 있는 새뜸마을 4단지 캐슬 파밀리의 6년차 아파트입니다. 네, 캐슬 파밀리의 지금 가격이 어때요? 자, 매매가가 6억 2,500 마지막 실거래가 터졌고요. 전세가 2억 5천입니다. 투자자 진입이 철저하게 차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6억대의 아파트가 등장했다. 세종시의 34평이 6억대다. 새뜸 1단지 메이저 시티 프로지오 마찬가지예요. 네. 매매가 6억 5천인데 전세가 2억 6,500입니다. 갭 3억 8천. 전세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6억이라는 아파트 가격,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세종시에 대장지역인 세롬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새뜸마을, 여기서 84 타입이 6억이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계세요?
네, 계실까요? 40% 하락이죠. 네, 6억 6천, 6억 7천, 6억 5천. 네. 자,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래요. 주순생, 부동산의 대가가 아니에요. 저는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투자자. 투자자가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비교를 했을 때, 특히 광역시급만 비교를 하는 거죠. 제가 광역시, 인천, 대전, 그리고 광주, 대구, 울산, 부산 6대 광역시가 있고 플러스로 3개가 더 있다 했어요. 첫 번째 청주, 두 번째 세종, 세 번째 창원입니다. 네,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에 있는 광역시들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 대상 총 5개의 광역시 플러스 3개의 대도시인 거예요. 천안 제외하고요. 네, 천안은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이 아파트 각 지역들 방금 말씀드린 5대 광역시하고 플러스 3개 도시의 웬만한 아파트 가격대가 34평이 6억대 나왔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즉 세종의 그 고평가되었던 것이 지금은 일반 기타 아파트 광역시 아파트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겁니다. 물론 부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비싸요. 아직까지 84 타입이 저 동네 저쪽에 우리가 보시면은 네, 이래요. 8억 1천에 거래가 되었죠. 장전 레미안입니다. 여기 가시면 깜짝 놀래요. 네, 3억 3천 정도가 하락했고 30% 하락을 했습니다. 네, 여기 가시면은 진짜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대한민국의 건축 대상까지 뽑혔습니다. 자, 부산이 40% 하락이에요. 30% 하락. 네, 30% 하락. 그런데 아직까지 부산이 비싸요. 부산이 비쌉니다. 하지만 세종, 대구, 울산, 광주, 대전 정도는 비슷한 가격대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가격대다. 그래서 세종이 많이 떨어졌고요. 이제는 광역시 수준하고 비슷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상대적으로 저렴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제 생각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박앤셀 올해가 마지막이다 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다음 분 이야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서울경제 뉴스에서 신문에서 취득, 양도,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지난해 100조 원 넘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부자예요. 네,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엄한데 돈 쓸까봐 다 삥 뜯은 거예요. 네? 자, 작년에 여러분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합쳐가지고 많이 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양도세를 내신 분들은 기분 좋을 거예요. 왜? 정리했으니까. 그냥 속 시원하게 정리했어. 근데 지금은 정리를 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네, 절대로. 아무튼 간에 이 뉴스가 나왔다는 게 어떤 신호일까요? 해당 뉴스가 나왔다는 게 어떤 신호일까요? 해당 뉴스가 나왔다는 게. 이 뉴스가 나온 거는요, 이제 앞으로 점점 규제가 풀리는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취득세 중과가 풀리지 않았을 경우. 두 번째, 취득세 중과가 풀렸을 경우. 물론 저는요, 둘 다 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취득세 중과가 해제될 경우를 저는 매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보시면은 2021년까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금이 나와 있는데 22년도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21년보다 확실히 감소되었을 거예요. 왜? 취득 거래가 없는데요. 양도 거래가 없는데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요, 이제 가장 중요한 취득세 중과 해제만 남겨두고 있는데, 저는요,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취득세 중과가 해제되면요, 1차 바닥이에요. 그거는 꼭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 제 방송 거의 매일 보시잖아요. 취득세 중과 해제되면 1차 바닥이 온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방송 보시다가 누가 그 말 하는 거잖아요. 하면은 주선생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아까 위대한 양님께서 거제도 들어가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네,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뭘까요? 사이클이 지나치게 짧습니다. 조선업 슈퍼사이클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호재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네. 자, 반도체 좀 풀렸으면 차가 너무 안 나와요. 네. 자동차 신청하셨어요? 이렇게 차 산 걸 간접적으로 자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배님. 네. 감사하고요. 네.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공짜예요. 네. 무료입니다. 팍팍 눌러주시고요. 권봉투님께서 안녕하세요. 실전 카페 기웃거리고 있는데 조은세님 글이 딱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글 읽어주셔가지고. 네, 드림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자, 세종이 전세가 너무 싼데 그때 지금 세종이 전세에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전세 올라갑니다. 자, 김은정님께서 거제도는 단타 안 됩니다. 2년 뒤부터 인력 투입되는 공정 시작합니다.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마무리되어야 그 인력들이 새로운 일자리 찾아 내려옵니다. 알바하는 회사가 조선 관련 업체라 귀동량을 얻은 정보입니다. 거가대교 덕분에 부산의 출퇴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예전부터 가능했죠. 네, 근데 삼성전자 공장 프로젝트가 15년 동안 한답니다. 15년 동안.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제 지인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비 지금 까는데 지금 근로자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세후로 600 받는답니다. 세후 600. 김은정님. 조선업은요 세후 300도 못 받아요. 네, 주 52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퇴익님께서 세종시 소단동 새샘마을 5단지 25평 매수 어떨까요? 3.7억. 새롬동 사세요. 새롬동. 네,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새롬동 가야 됩니다. 자, 윤면님, 규제가 있었는데도 세금 많이 걷었네. 이거 2021년도입니다. 네, 2021년도. 네, 그래서 거제는 아예 하지 마세요. 은정님께서 가족 단위 중대형보다는 1인 가구 위주의 소형 아파트 월세 투자가 유리해 보입니다. 절대로 저는 반대예요. 저는 반대합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네. 거제는 그냥 쳐다도 보지 마세요. 네. 눈꽃님 반갑습니다. MJ님께서 어느 부동산 유튜버도 자기는 다주택자인데 취득세 풀리면 그때 들어갈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무주택자는 지금이라도 사라고 하네요. 들으면서 어리둥절. 이거 저도 어리둥절합니다. 네. 자, 무주택자가 지금 들어가야 되나요? 지금 들어가야 돼요? 저는 아니에요. 반대. 네. 무주택자는 지독하게 기다리면서 지독하게 독한 마음을 품고 역대 최저의 저가를 잡아야 됩니다. 본인의 자산이 달린 일이에요. 네, 그거를 부동산 유튜버,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은 무주택자에게 가혹할 만큼 책임감 없게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돼요? 그 사람한테는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을 가지고 베팅해야 되는데, 지금이라 사야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황당하네요, 정말. 네, 정말 저는 그런 사람들 믿지 않아요. 네, 믿지 않습니다. 네, 무주택자가 취득하거나, 1주택자가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취득하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다고요. 베팅하는 건 똑같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지금 인천 부동산 매수하면 안 돼요 라는 분들도 많아요. 저한테는 많이 묻습니다. 저는 말해요. 사서 뭐 하게요? 네, 사서 뭐 하게요? 기다리라고요. 네, 기다리라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얼마 벌자고 들어가게요? 물론 실거주 수요자면요, 거주의 가치가 있습니다. 본인 소유일 경우 거주 가치는 높아요. 그러나 기다리면 더 큰 기회, 더 좋은 매물이 나온다. 이거는 내년 중순까지 기다리면 주선생 말이 맞았구나 라는 걸 철저하게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박권님께서 원장관님 인터뷰 봤는데 취득세 중과 해제 쪽을 가닥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취득세 중과를 풀어야지. 우리 원장관님 차기 대선에 나오면서, 차기 대선에 나오면서 이 집값 폭락시킨 사람! 이런 소리 안 듣는 겁니다. 네, 안 듣는 거예요. 집값 폭락시키면은 국민의힘에서 빠따 맞는 거예요. 네, 빠따 맞는 겁니다. 자, 아마 2024년 총선 때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지 않을까요? 희롱이 형께서. 네. 왜냐면 장관 하다가 대통령 후보 나가기가 조금 애매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국토부 장관 하다가 이제 실적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된 다음에 원내대표 또는 당대표를 한번 해봐야지 차기 대선 주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차기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우리 세훈이 형하고 희령이 형, 빅뱅,
빅매치겠죠. 네, 빅매치. 두 분이서 붙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준표 형이 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겠다. 라고 이제, 파이널, 예전에 우리 회창이 형님 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민서님께서 명지를 실거주 어느 아파트 좋을까? 명지의 대장 아파트는요, 뭡니까? 포스코죠. 네, 명포. 명포인데 그건 너무 비싸서 살 수는 없고요. 민서님, 그냥, 제 생각은 지금 빨리 부산에 명지 쪽에 오션시티 있잖아요. 전월세로 거주하신 다음에 차라리 에코델타시티 청약을 얻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윤변님 차 사는 게 아니라 차 사고 싶다고요? 네. 자, 그리고 트레이닝께서 세종 소담시 세샘 5단지 실거주 매수. 네. 아까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다른 분이었나? 지금 소담 세샘 5단지. 자, 우리 소담이 여기 강 아래거든요. 네, 강 아래, 강남이에요, 강남. 네, 그래서 지금 한양수자의 LCT 5단지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3억 7천? 3억 7천? 지금 사도 저렴해요. 저렴합니다. 근데 저는요, 소담동에 이 아파트 사는 것보다 그냥 25평이면요, 25평이면 여기 평형대를 보시고 25평. 네, 보시고 차라리 25평대를 여기 세롬동 있죠? 세롬동. 네, 요런 데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25평. 자, 좀 더 저렴하게, 예, 한 1억을 더 보태더라도 가온마을이나 새롬마을, 네, 세튼마을 이쪽에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자금이 더 이상 여력이 안 된다면요, 네, 소담동도 괜찮습니다. 네, 그게 어차피 그 세종시라는 이 사이클에 동일하게 올라타는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방송 제가 30분 할 겁니다. 30분 할 텐데 여러분 좋아요가 100개 넘지 않는다면 30분 하고 딱 끝냅니다. 하지만 좋아요가 100개가 넘는다면 10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징어 608님께서 안녕하세요. 취득세 중과가 풀릴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조정지역 해제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이 있나요? 지금 지방 조정지역 거의 다 해제되었는데 해당 지역 취득세 중과 풀린 거 아닌가? 아니요, 안 풀렸는데요. 608님, 이거 부동산은요, 기본이 세금이에요.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1주택자, 2주택자까지는 1에서 3%가 취득세예요. 하지만 3주택 이상부터 취득할 때는 3주택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주택 취득할 때는 8.4%, 네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12.4%입니다. 12.4%. 네. 그래서 지금은 취득세 중과라는 게 아직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그게 해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네. 자, 준비인생님 지금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네. 윤변님 많이 공부하셨네요. 이제 실력이 많이 늦었습니다. 오징어님 취득세 중과는 비규제 지역이라도 3주택 이상이면 과세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네. 자, 박구님도 조정해제랑 취득세 중과는 별개입니다. 우리 회원분들께서 딱딱딱딱 정리해 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아주 뿌듯합니다. 자, 김은정님께서 부둣가에서 일하는데 조선자동차 후판 물량 상당합니다. 조선업체 임금 친척이 일하는데 300 아닙니다. 일당 15에서 20입니다. 용접은 기술이 있어야 되는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은정님, 기술이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일당이 15 받는 거예요. 20까지는 그 기량자예요. 고기량자이고 보통이 13입니다. 신빙들 13이라고요. 네, 신빙 13입니다. 적죠? 근데 반도체가요 18이에요. 네, 훨씬 높아요. 초봉이요. 자, 손님께서 손선생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었는데 방송 계속 듣다 보니 기다림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손님 기다리면요, 지금요 부동산 호객론을 알림을 계속 받아보세요. 네이버 부동산 본인이 관심 있는 아파트 수시로 들어가서 호가 변동 보시고요. 너무 신납니다. 네, 제가 우리 골드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매주 과제를 내드리거든요. 이번 주 과제 같은 경우는 규제 해제가 되고 나서 지역별 대장 아파트의 동향을 조사해봐라, 이렇게 제가 과제를 내드렸는데, 그런 것들 수행하면서 수많은 분들이 진짜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기다림의 미학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역대급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니까요. 네. 자, MJ님께서 그들의 논리는 일단 시장에 참여해야 부동산 시장을 알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한다고 하네요. 그거는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요 그런 것보다 기회비용이라는 게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윤변님께서 장관하다 국회의원 나갈 수 있나?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 국회의원 하다가 장관도 할 수 있잖아요. 김현미 장관이 국회의원 출신 아닐까요? 국회의원 하다가 장관 하지 않나요? 겸임 아니에요? 겸임? 예, 스나이퍼님께서 집값 잡았다는 타이틀을 바로 대통령 노려볼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청문회가 아니고 나중에 대선 토론 때 상대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예? 그 집값 당신이 잡은 거 맞아요? 문재인 정권 때 잡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네. 자, 미니님께서 취득세 중과시 두 번째가 1억 미만이면 세 번째 여전히 1에서 3%죠? 땡! 땡. 아, 두 번째가 1억 미만이면 세 번째가 여전히 1에서 3% 맞습니다. 비규제 지역인 경우에는요. 하루님께서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주택 금액 기준 상향시켜 주겠죠?